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0명에 육박하면서 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정부는 3차 대유행의 위기라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어제 하루 이제 확진자 수가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네. 1,097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 16일이 1,078명인가 그랬으니까 네, 네. 이제 또 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건데 네. 사실 뭐 주말이었잖아요, 어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렇습니다. 정도면 확산세가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한 5주 전에 이제 네. 처음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정부가 2단계 격상 조치를 한 이후에 예. 그 감염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예. 코로나19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가 1.5를 넘는 수치를 기록하다가 1.2단계로 격상시키면서 그게 1.2에서 1.3 사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정부 당국이 발표한 상황도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서 예. 지금 2단계 격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확산세가 감소세로 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으로는 1 이하로 감염 재생산 지수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확산세를 일부 꺾긴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산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네. 하고 저희가 이제 2.5단계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격상한 지 이제 한 일주일 가량이 지났는데 네. 이 효과도 그럼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지난주에 2.5단계 격상 효과가 나왔어야 되는데요. 예. 그 2단계에 비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 그 이동량이 좀 줄었다고 하는 예, 보고가 예. 있어서 예, 예. 이제 이번 주 초가 되면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현재 환자 발생 수는 우리가 일주일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하고 방역을 얼마나 잘했느냐의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이번 주 초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동량이 준 효과가 있으면 2.5단계를 계속 유지해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여기서 그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3단계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 사실상 그 누구도 예외가 없고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감염제 생산 지수는 1.2를 좀 상회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의미는 한 명의 감염자가 1.2명 이렇게 감염을 시킨다는 얘기라서 감염의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네. 했었는데 이 재생산 지수가 1.2라는 게 환자 한 명이 얼마나 더 감염을 시키느냐 그 네. 지수가 이제 1.2라는 네, 거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정도면 아직까지는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수준인 건가요? 그 폭발적인 증가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증가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코로나19가 한 사이클을 도는데 한 닷새 정도가 걸리니까요. 예, 예. 지금 1,000명의 확진자가 닷새가 지나면 1,200명쯤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현재 재생산 지수 1.2 수준에서는. 예. 예. 그러니까 확산세가 적지는 않은 거죠.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발적인 증가세는 아닌 거고 이제 1,000명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로처럼 그렇죠. 국민들이 느껴지긴 하시지만 외국에 비하면 이건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 또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아져서 폭발적인 증가세로 이어지는 시점은 아마 적어도 5,000명에서 10,000명 이상이 생기는 시점일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최근에 이제 확진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또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선제적인 어떤 검사 때문이라고 네. 보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 임시 선별 검사소도 다 차려져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선별검사소를 통한 이제
그 검사를 확대해서 나타나는 확진율이 한 0.2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를 검사해서 지금 280몇 명 정도를 예. 확진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400명당 1명이 확진되는 꼴인데, 그러네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잠복된 그 무증상 감염자가 이제 확진자의 한 5배쯤이라고 하면 우리가 1,000명이니까 5,000명쯤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증상 숨겨져 있는 무증상 감염자가.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찾아내려면 200만 명을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이제 검사 능력이 10만 건을 조금 넘는 상황이니까 예. 이게 20일 동안 총동원을 해서 검사를 해도 무증상 감염자를 다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무증상 감염자가 그렇죠. 생겨나기 때문에 예. 이게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뭐 감염의 확산세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상과 치료 인력도 부족하고 현장에서의 역학조사관이나 역학조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선별검사에 많은 방역 인력이나 의료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은 사실 효율적인 그렇네요. 인력이나 자원의 사용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좀 지금 심각한 곳이 서울 동부구치소예요. 네, 그러니까 직원 한 분하고 수용자 184명 합쳐서 185명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네, 구치소라고 하는 곳이 수용자들이 이제 밀접시설이기 때문에 네네. 걱정이 더 큰 것 같은데 그래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구치소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던 건 아니냐 이런 네.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84명이 한꺼번에 이제 확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게 진단 발견이 너무 늦었거나 아니면 뭐 그 슈퍼 전파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식당에 모여서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전파력이 높은 상태에서 다 같이 방역 수칙 안 지키고 밥을 먹었달지 어쨌든지 간에 발견이 늦었든지 방역 수칙이 안 지켜졌든지 둘 중 하나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이 이제 요양병원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발견이 늦어지면서 그 안에서 상당 기간 감염 전파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대규모 확진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일단 원인에 대해 경로에 대해서 좀 한번 추측을 해보셨는데 네. 그러면 일단 뭐 확진자가 발생했으니까 이후 이제 대처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교정시설에서 모든 수용자를 다 독방에 할 수도 없는 거고 물리적인 네. 현실 때문에 네.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지켜야 할까요? 현재 그 새로 수감자가 들어오면 독방에 2주간,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예, 그 예. 잠복기 동안 격리를 한 다음에 별 이상 증세가 없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방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또 일부는 최대 잠복기를 벗어난 감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방으로 옮기기 전에 그 안에서 확진 검사를 하는 등의 좀 보완 조치가 있으면 더 내부에서 이런 대규모 감염이 생기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 교정 당국은 이게 새로 들어온 수감자 때문에 감염이 생겼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이런 집단 시설에서의 감염은 넷의 셋은 자체 근무 직원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 구치소 직원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그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주말이나 휴일마다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이제 종교시설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통계를 봤더니 종교시설 확진자 수가 2주 전에 비해서 5배나 늘었다고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 2.5단계에서 이제 그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은 20명 이하만 참석한 비대면 예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 실제 감염자가 발생하는 양상을 보면 그 허가되지 않은 소모임하고 식사하기도 하고 또 2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 경우들도 있고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합창 연습을 해서 감염이 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방역 수칙을 교회가 잘 지키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종교 시설에서의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자체가 그 모든 교회 또는 모든 종교 시설에 좀 나가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침만으로 지금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켜지도록 하는 뭐랄까 감시, 통제 이런 부분들이 보다 좀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약간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제 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스키장에서도 이제 집단 감염이 나왔다는 네. 부분이잖아요. 야외에서 운동을 즐기고 또 뭐 마스크 이런 시설 착용도 하기 때문에 전파 위험이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상 네.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야외에서 전파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예. 이제 예를 들면 스키나 스키복을 빌리는 공간, 그렇죠. 스키 타고 나서 밥 먹는 공간, 예. 또 뭐 시즌방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숙식을 하면서 스키를 타는 공간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키장 자체는 이제 야외라서 위험하진 않지만 이렇게 그 스키장에서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 또 스키를 타시는 분들도 스키만 타고 돌아오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서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한 명의 감염자가 1.2명을 감염시키는 상황에서 더 강력하게 3단계 격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도 이 부분 고심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번 주말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참여 방역 실천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 이번 주말이 분기점이라고 총리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이나 어제나 이제 오늘 상황이 분기점이라는 얘기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3단계로 가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3단계로 가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 대로 예. 지금 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나 예. 확진자 수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3단계로 올린다고 해도 예. 그 효과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감염의 확산세를 꺾을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염의 상당수가 집단 감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서 이 집단 감염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교회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을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린다고 해서 지금 금지된 소모임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감염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기준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발생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방역 지침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확보되지 않아서 생기는 상당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 그것을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만 올린다고 그 효과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최근에 이제 그 역학조사에 좀 빈틈과 구멍이 생기면서 예. N차 감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가 14일이기 때문에 처음 확진된 이후에 역학조사가 잘 되고 접촉자들이 격리됐으면 적어도 14일 이후에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14일 이후에 감염자가 나오는 집단 감염의 사례가 전체 3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대부분 이제 확진자의 숫자가 더 많은 예. 집단 감염 사례들이고요. 이런 빈틈들이 메꿔지지 않으면 3단계로 올린다고 해도 이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최근에서 그래도 뭐 가장 걱정인 부분은 제때 치료를 못 받고서 이제 대기하다가 네. 집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그대로 이제 숨지시는 분이 발생했다는 점이잖아요. 네네. 병상 대란 이런 표현이 적절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병상의 한 2~3% 정도만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병상을 지금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게 문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상 숫자가 물리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수도권에서 뭐 한
8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병상이 없어서 이제 입원 대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조속히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예. 대학병원들의 그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전체 병상의 1% 정도의 중환자 병상을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이제 내놓도록 그렇게 그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는 병상 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전체 병상의 1% 정도니까 아마 한 450병상 정도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불은 좀 끄게 되는 겁니까? 450병상 정도가 확보되면 기존에 확보된 한 200병상 정도에 더해서 확진자 수 1000명대에서 우리가 중환자실이 별로 부족하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병상 수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종교시설하고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이 요양병원이잖아요. 네, 요양병원, 그렇습니다. 요양원. 근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시고 또 네. 기저질환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우리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는데 4건 중에 3건 정도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염되는 경우가 네. 많다고 하니까 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이 좀 남달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지금 뭐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지만 뭐 모임이나 외출을 가능한 한 좀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예, 예.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쉬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지금 그 신속 항원 검사와 같은 간이 검사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출근할 때 매일 해서 혹시나 그 감염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그 어린 학생이 이제 복통을 호소하다가 나흘 만에 맹장염 진단을 네, 받아서 네. 이제 수술을 간신히 한 경우도 네. 있고요. 자가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반 그 질환 환자들과의 어떤 그런 균형 이런 거를 좀 지적하는 부분도 많고 또 예. 일반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위해서 이제 병상을 확보하다 보면 다른 질환으로 그 중환자분들이 또 피해를 보는 건 아니냐. 네.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비응급 환자 중에 경증 환자가 중환자실이나 병상을 사용하는 게 얼마나 돼서 우리가 그 비응급 환자의 진료를 좀 미뤄도 별다른 피해 없이 코로나 환자용 병상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보는 게 한 가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말씀하신 이제 맹장염 어린아이 사례처럼 열나는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는 또 격리 중인 환자를 어떻게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그 지금 큰 종합병원에 입원한 비응급 환자 그리고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환자의 한 15% 정도는 중증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진료를 미뤄도 한두 달 미뤄도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 적어도 현재 중환자 병상에 비응급 환자용이 한 15% 정도는 별다른 문제 없이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병상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그 응급실의 시스템을 코로나 환자 또는 코로나가 의심되는 그 환자들이 이용하는 진료구역과 일반 환자들이 이용하는 진료구역으로 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의심되는 환자가 진료받는 구역 내에서도 예를 들면 입원실도 있고 검사실도 있어서 그 안에서 대부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해야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